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과 행복의 비밀은 다정함에 있다. 다정함의 과. 지은이는 켈리 하딩, 옮긴이는 이연주, 발행은 더 퀘스트입니다. 오늘날 의료 지식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현대인들은 결코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아나 기근, 기초질병 등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으나 비만, 우울증, 자살 등 다른 문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의학의 발전과 값비싼 치료가 건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 컬럼비아 의대 교수인 켈리 하딩 박사는 건강을 좌우하는 숨겨진 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거듭하던 중 표준 토끼 모델이라는 실험 결과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토끼들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토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갔는데 유독 한 무리의 토끼들만 다른 토끼들에 비해 혈관에 쌓인 지방 성분이 60%나 적었습니다. 이런 이상현상의 이유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건강한 토끼들은 한 다정한 연구원이 돌봤던 토끼들이었는데 그는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말을 걸고 껴안고 쓰다듬으며 토끼들을 기호해 줬습니다. 병에 걸리는 토끼와 건강을 유지하는 토끼를 나누는 것은 식단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잠재 요인들, 가족과 친구, 이웃 같은 친밀한 관계, 사는 곳, 직장, 교육과 목표의식 등 건강과 무관해 보이는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정함은 진통제이자 치료제, 비타민이자 영양제. 현대의학에선 질병의 위험 요소를 밝히고자 애쓴다. 환자의 나이, 성별, 경제적 조건, 특정 유전자의 유무, 술, 담배, 이력, 습관 등 발병에 기여하는 외부 요인들을 알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덧붙여 위험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병의 안전 요소다. 질병에 덜 걸리게 해준다거나 빨리 낫게 해주는 외부 요인들을 찾는다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른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연구는 그래서 중요하다. 현대사회의학이 최근에 얻어낸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다정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애정,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우정,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밀감이 질병에 덜 걸리게 해주고 더 빨리 낫게 해주며 더 오래 살게 해준다. 토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러한 효과를 토끼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학 증거들을 통해 다정함이 그 어떤 약 못지않게 효과적인 진통제이자 치료제이며 비타민이면서 영양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로움이 사실은 몸이 만들어내는 이상신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책에서 친밀한 유대와 다정한 환대의 소중함을 배울 것이다.
이제부터 다정도 병인 양 하지 마시라. 오히려 명약인 것을. 1:1 관계 구축하기.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자. 과거든 현재든 당신은 그 관계의 어떤 측면을 가장 좋아했는가? 새로운 방식이나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당신에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가족과 아이들, 손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자. 음식을 나눠 먹고 껴안는 등의 물리적인 애정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등의 정신적 애정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껴안고 뽀뽀, 손잡기 등을 하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스킨십을 늘리자. 소파에서 함께 기대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청소년들과 인사할 때는 등이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보람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와의 접촉을 늘릴 수 있다.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거나 네일숍에서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을 받을 수 있고 메이크업을 받거나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접촉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더 자주 마주치자.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눈싸움을 하거나 서로의 웃긴 표정 따라하기 등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모두가 휴대폰을 치우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완전한 집중을 방해하는 활동들을 줄인다. 나중에 보내도 되는 이메일인가? 나중에 봐도 되는 TV 프로그램인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친목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하고 포커페이스를 연습하면서 농담도 나누자. 혹은 가족들과 외출하는 날 휴대폰이 나오기 전처럼 생활을 해보자. 휴대폰 대신 진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자.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그에 맞게 시간을 투자하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에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매주 몇 시간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도록 하자.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이를 꼭 지킨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이들이나 배우자, 반려동물에게 포옹과 키스,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당신의 역사를 기념하자.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린 시절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을 만들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고 당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결혼기념일에 멋진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 영상을 함께 보며 샴페인을 따고 건배를 하자. 옥시토신과 기분을 북돋기 위해 긴장을 풀고 장난스럽게 굴자. 장미 향기를 맡자.
지역 체육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들어보거나 나는 최근 힙합 댄스를 시작했다. 휴대용 디스코 조명을 켜고 가슴이 터질 듯 춤을 추자. 사회적 연결 확장하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나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그들의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들과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여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골라보자. 식사 자리를 친목 행사로 만들자.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음식 준비를 하고 먹는 동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나처럼 요리를 즐기지 않는다면 손님들에게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준비하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저녁 식사를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 수 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피자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해도 말이다. 우정을 잘 키워나가자. 친구들의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한다. 짧은 편지를 보내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지금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친구가 먼 곳에 산다면 주말에 만날 일정을 잡자. 다른 도시에 사는 학교 친구들과 그룹 채팅창을 열고 전화 회의나 만남을 추선하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서로 소개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친구들이 많을수록 더 좋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수업을 등록하고 보통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언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단체를 찾는 것이 있다. 모험심을 발휘하고 싶다면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저축해보자. 다양한 여성 전용 투어는 모든 연령대에 홀로 여행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 만약 당신이 수줍음을 타거나 침묵 자리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리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보자. 영화, 연극, 박물관 투어, 요가 수업, 북클럽 등. 그러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든다.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신이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을 웃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책이나 영화, 고양이 영상, 코미디 영상, 블로그를 보거나 반려동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삶에 웃음을 더하자.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자.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자. 예상하지 못한 친절한 행동을 해보자. 친절함은 전염된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보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도 같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당신에게 음료를 건네는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보자. 만약 당신이 단골이라면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본다.
그녀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자. 긍정적인 연결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도움이 된다. 만약 어차피 운동을 하러 가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상점이나 도서관에 가야 한다면 이를 친구와 함께 해보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다. 친구들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초대 자체로도 그들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해 본다. 친구의 반려동물을 하루 동안 봐주거나 친구와 함께 강아지 공원을 방문해 보자.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훈련 중인 안내견을 위탁 보호해도 좋다. 당신의 반려동물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병원에서 좋은 반려동물 테라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홀로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더 잘 내밀 수 있다. 일을 다시 생각하기. 직장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과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직장 외에 당신만의 출구를 마련해 놓는다. 친구나 가족, 반려동물, 스포츠, 취미활동 등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중요한 업무에 쏟도록 하자. 상사나 관리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밝힌다. 해야 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만약 업무가 지나치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관리자에게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꼭 필요한 업무부터 제대로 해낸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모든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번아웃이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동료들에게 퇴근 후나 주말은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알린다.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을 읽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락하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해 본다. 현재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화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최고 행복 책임자를 임명한다. 너무 발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글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나서보자. UC 버클리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발급하는 직장에서의 행복학 자격증을 고려해본다. 사람들에게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할 방법을 찾아본다. 샌디에이고의 한 법률사무소는 한 달 동안 상자에 팀워크와 창의성, 특별히 애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 점심시간에 이를 큰 소리로 공유한다.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준다. 유나이트 헬스케어는 좋은 일을 한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좋은 일을 언급한 직원에게도 상을 준다.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기를 북돋우며 긍정적인 업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은 다양하다. 동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규칙을 세우자. 뒷담화는 동료들 사이에 지지하는 문화를 무너뜨린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뒷말을 한다면 정중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자. 이는 나쁜 행동을 용인한다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의견을 내거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문을 닫고 10분 동안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당신이 상사라면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좋은 예를 보여주자.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임시로 정신건강을 위한 하루를 가진다. 이런 시간이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으로 병가 횟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더 상냥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만약 구성원 간의 지지와 격려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라면 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변화는 당신을 긴장하게 하지만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나만의 목적의식 깨닫기.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끊임없는 성장은 건강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어떤 활동들이 당신의 관심사를 키우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관심을 사로잡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진, 글쓰기, 요리, 춤, 노래, 피아노 같은 기술을 개발해 본다.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실행에 옮긴다. 무언가가 상상력을 사로잡았을 때를 잘 포착하고 이를 발견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보자. 지역 도서관을 방문한다. 국립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무료 강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또한 공동체와 더 연결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확인해 보자. 칸 아카데미, 유데미, 코세라, 오픈컬처, 유튜브 등. 성찰이나 일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당신만의 목적의식을 키운다. 행동이 영감의 원동력이 될 때가 많다. 만약 당신이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단지 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누군가가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니 해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시도하지는 말자. 나는 이것을 힘들게 배웠다. 당신이 해야겠다고 결정한 활동에서 진정한 열정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외의 일은 모두 거절하자. 그러면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지역 초등학교에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줄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진 어떤 기술이든 넓게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을 것이다.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자.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서핑부터 우유짜기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콘서트나 사회적 영향을 위한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게 꼭 맞는 일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 함께하는 삶과 놀이.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이 사는 곳과 이웃들을 떠올려 보자. 무엇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는 곳에 더 마음을 붙이고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을까? 동네를 둘러보고 어떻게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마치 동네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돌보자. 하루에 쓰레기를 3개씩 줍는다거나 꽃을 심고 낙서를 지우고 벽화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글귀를 써보자. 파머스 마켓을 찾아보거나 공동 텃밭을 지원하자. 만약 시간 여유나 원예 재능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해보자. 동네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싶다면 기존의 어떤 공동체 집단 혹은 상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좋다. 만약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오자. 식물을 사거나 식물을 선물한다.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식물을 돌본다. 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 도로, 테라스 같은 공동 녹지를 가꾸어보자. 녹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만약 비어있거나 쓰레기로 가득 찬 공터가 있다면 이웃들이나 지역 사업체들과 함께 청소하고 그곳에 꽃이나 식물을 심는다. 동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무와 풀이 어떻게 동네 안전을 강화시키는지 알려준다. 다른 지역의 부모들과 함께 부모, 자녀, 사회봉사단을 시작해보자. 이를 경험해본 엄마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장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간식이나 물을 나누어 주자. 만약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반드시 전한다. 그녀가 오늘 만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유일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사람이 아파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본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이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의 패턴을 살펴보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걸어가 보자. 동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회사나 가게로 갈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간다. 동네를 탐험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도서관이나 놀이터, 강아지공원, 카페를 방문해보자. 동네 최고의 피자나 커피, 팬케이크 등을 검색해보고 흥미를 끄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자. 이것을 오후의 작은 모험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아이나 친구와 함께 떠나본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꼭 대화를 나눈다. 만약 반려금붕어를 키우고 있다면 적당한 크기의 어항에 넣어주자. 그리고 금붕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편히 잠들렴, 스누피야. 건강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이상을 위해 일어설 때마다 혹은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할 때마다 혹은 불의에 맞서 싸울 때마다 그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의 잔물결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백만의 다른 힘과 용기의 중심에서 파생된 물결들이 모여 가장 강력한 탄압과 저항의 벽마저 허물 수 있는 조류가 형성된다.
로버트 케네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떠올려 보자. 나는 흔히 들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10단계 피트니스 계획이나 2주 식단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건강은 이러한 빠른 해결책이나 단편적인 방법의 범위 밖에 있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자 켈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임상 사례를 기억하고 건강의 숨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의료 서비스에 더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길 바란다. 완전한 건강은 의료 서비스만으로 이룰 수 없다. 만약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건강을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흰 토끼를 보살폈던 다정한 연구자 무리나 레비스크를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건강은 단지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신체 건강으로만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건강은 인간관계, 일, 교육, 목적의식, 주거, 동네 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과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건강은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 형제자매에게 전화를 걸 때, 친구들과 볼링을 칠 때도 존재한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나 소파에서 책을 읽을 때, 화단에 튤립을 심을 때도 우리와 함께한다. 또한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아이의 복지를 생각할 때도 존재한다. 혹은 옆 사람을 도와줄 때도 함께한다. 건강은 친절과 사랑, 존중, 안전이 주는 안락함에서 발견된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의 수많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가 우리의 한 부분으로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 사회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제 제1장에서 소개한 건강에 숨은 요인들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에 가깝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매 순간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떠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영향력은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 배우자나 아이에게 하는 포옹이 그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쾌한 대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웃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로 그녀는 출근길에 들린 커피숍 직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느냐, 비하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가 야간 수업을 들을지 퇴근 후 TV 앞에서 쉴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녀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날 저녁 그녀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밤에 얼마나 숙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숙면도 역시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사소한 선택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해로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서적 행복을 키우거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정서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하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우리는 건강을 비축할 수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나비 효과와 비슷하다. 가장 작은 행동 변화도 훨씬 더 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승수 효과에 여파다. 친근하게 건네는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준다. 매일 사소해 보이는 선택과 경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 의사로서 신체와 정신 건강은 사회적 조건, 숨은 요인들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즉에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서적 행복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선택들은 많은 질병의 발병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 결과들이 독성 스트레스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염증을 증가시키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키며 후성 유전을 변형시켜 심장마비와 뇌졸중, 감염, 암, 당뇨, 정신질환, 골다공증, 자가면역장애, 조기 사망의 위험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가 많을수록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건강해진다. 건강의 본질적 요소는 비록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는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민감성뿐만이 아니다. 만약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농구를 하거나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공원과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 투표하거나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함으로써 완충제를 만든다.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집단 건강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역할 모델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서적 건강은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형성된다. 우리가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영리한 두뇌가 우리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 희망을 본다. 한 소년이 놀이터에서 넘어진 다른 소년을 도와줄 때 희망을 본다. 한 젊은 여성이 방과후 심화학습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희망을 본다. 한 무리의 10대 청소년들이 국가정치에 참여할 때 희망을 본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희롱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을 때 희망을 본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도 희망을 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바란다. 대다수의 한 명으로서 우리는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며 편하게 살 수는 없다. 건강한 삶은 의사의 진료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위해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틴 루서킹은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자신을 더 잘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살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려움의 소용돌이를 몰아낼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공정함과 친절함,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바란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인생에서 목적의식과 기쁨, 의미를 찾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매일의 결정은 인간의 가치와 연대감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할 기회다. 세계적인 움직임은 건강의 숨은 요인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다. 친절과 사랑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풍족한 자원이다. 나의 새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파급 효과에서 한 가지, 사랑의 중요성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다정함은 진통제이자 치료제, 비타민이자 영양제. 현대의학에선 질병의 위험 요소를 밝히고자 애쓴다. 환자의 나이, 성별, 경제적 조건, 특정 유전자의 유무, 술, 담배, 이력, 습관 등 발병에 기여하는 외부 요인들을 알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덧붙여 위험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병의 안전 요소다. 질병에 덜 걸리게 해준다거나 빨리 낫게 해주는 외부 요인들을 찾는다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른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연구는 그래서 중요하다. 현대사회의학이 최근에 얻어낸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다정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애정,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우정,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밀감이 질병에 덜 걸리게 해주고 더 빨리 낫게 해주며 더 오래 살게 해준다. 토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러한 효과를 토끼 효과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학 증거들을 통해 다정함이 그 어떤 약 못지않게 효과적인 진통제이자 치료제이며 비타민이면서 영양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로움이 사실은 몸이 만들어내는 이상신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책에서 친밀한 유대와 다정한 환대의 소중함을 배울 것이다. 이제부터 다정도 병인 양 하지 마시라. 오히려 명약인 것을. 1:1 관계 구축하기.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자. 과거든 현재든 당신은 그 관계의 어떤 측면을 가장 좋아했는가? 새로운 방식이나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 당신에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가족과 아이들, 손주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자. 음식을 나눠 먹고 껴안는 등의 물리적인 애정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등의 정신적 애정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껴안고 뽀뽀, 손잡기 등을 하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스킨십을 늘리자. 소파에서 함께 기대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청소년들과 인사할 때는 등이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거나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보람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와의 접촉을 늘릴 수 있다.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거나 네일숍에서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을 받을 수 있고 메이크업을 받거나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접촉은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더 자주 마주치자.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눈싸움을 하거나 서로의 웃긴 표정 따라하기 등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모두가 휴대폰을 치우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완전한 집중을 방해하는 활동들을 줄인다. 나중에 보내도 되는 이메일인가? 나중에 봐도 되는 TV 프로그램인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친목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하고 포커페이스를 연습하면서 농담도 나누자. 혹은 가족들과 외출하는 날 휴대폰이 나오기 전처럼 생활을 해보자. 휴대폰 대신 진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본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자.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그에 맞게 시간을 투자하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에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매주 몇 시간씩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도록 하자.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이를 꼭 지킨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이들이나 배우자, 반려동물에게 포옹과 키스,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당신의 역사를 기념하자.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린 시절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을 만들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고 당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결혼기념일에 멋진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 영상을 함께 보며 샴페인을 따고 건배를 하자. 옥시토신과 기분을 북돋기 위해 긴장을 풀고 장난스럽게 굴자. 장미 향기를 맡자. 지역 체육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들어보거나 나는 최근 힙합 댄스를 시작했다. 휴대용 디스코 조명을 켜고 가슴이 터질 듯 춤을 추자. 사회적 연결 확장하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나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들의 어떤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들과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여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골라보자. 식사 자리를 친목 행사로 만들자.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음식 준비를 하고 먹는 동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나처럼 요리를 즐기지 않는다면 손님들에게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오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준비하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저녁 식사를 즐거운 모임으로 만들 수 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피자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해도 말이다. 우정을 잘 키워나가자. 친구들의 삶에 중요한 사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한다. 짧은 편지를 보내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지금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친구가 먼 곳에 산다면 주말에 만날 일정을 잡자. 다른 도시에 사는 학교 친구들과 그룹 채팅창을 열고 전화 회의나 만남을 추선하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서로 소개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친구들이 많을수록 더 좋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으로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수업을 등록하고 보통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언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단체를 찾는 것이 있다. 모험심을 발휘하고 싶다면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저축해보자. 다양한 여성 전용 투어는 모든 연령대 홀로 여행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 만약 당신이 수줍음을 타거나 침묵 자리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리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보자. 영화, 연극, 박물관 투어, 요가 수업, 북클럽 등. 그러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든다.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신이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을 웃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책이나 영화, 고양이 영상, 코미디 영상, 블로그를 보거나 반려동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삶에 웃음을 더하자.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자.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자. 예상하지 못한 친절한 행동을 해보자. 친절함은 전염된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도 같은 친절을 베풀 것이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당신에게 음료를 건네는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보자. 만약 당신이 단골이라면 직원의 이름을 기억해 본다. 그녀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자. 긍정적인 연결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도움이 된다. 만약 어차피 운동을 하러 가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상점이나 도서관에 가야 한다면 이를 친구와 함께 해보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다. 친구들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초대 자체로도 그들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해 본다. 친구의 반려동물을 하루 동안 봐주거나 친구와 함께 강아지 공원을 방문해 보자.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훈련 중인 안내견을 위탁 보호해도 좋다.
당신의 반려동물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병원에서 좋은 반려동물 테라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홀로 보내는 시간을 잘 보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더 잘 내밀 수 있다. 일을 다시 생각하기. 직장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과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직장 외에 당신만의 출구를 마련해 놓는다. 친구나 가족, 반려동물, 스포츠, 취미활동 등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중요한 업무에 쏟도록 하자. 상사나 관리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밝힌다. 해야 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만약 업무가 지나치게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관리자에게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꼭 필요한 업무부터 제대로 해낸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모든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면 번아웃이 올 확률이 높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동료들에게 퇴근 후나 주말은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알린다. 근무 시간 외에는 업무 이메일을 읽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락하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해 본다. 현재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시간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화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최고 행복 책임자를 임명한다. 너무 발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글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나서보자. UC 버클리의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발급하는 직장에서의 행복학 자격증을 고려해본다. 사람들에게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할 방법을 찾아본다. 샌디에이고의 한 법률사무소는 한 달 동안 상자에 팀워크와 창의성, 특별히 애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 점심시간에 이를 큰 소리로 공유한다.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준다. 유나이트 헬스케어는 좋은 일을 한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좋은 일을 언급한 직원에게도 상을 준다.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기를 북돋우며 긍정적인 업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은 다양하다. 동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규칙을 세우자. 뒷담화는 동료들 사이에 지지하는 문화를 무너뜨린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뒷말을 한다면 정중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자. 이는 나쁜 행동을 용인한다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의견을 내거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문을 닫고 10분 동안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당신이 상사라면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좋은 예를 보여주자.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임시로 정신건강을 위한 하루를 가진다. 이런 시간이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으로 병가 횟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더 상냥한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만약 구성원 간의 지지와 격려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라면 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변화는 당신을 긴장하게 하지만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나만의 목적의식 깨닫기.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끊임없는 성장은 건강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 어떤 활동들이 당신의 관심사를 키우고 창의적인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관심을 사로잡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진, 글쓰기, 요리, 춤, 노래, 피아노 같은 기술을 개발해 본다.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실행에 옮긴다. 무언가가 상상력을 사로잡았을 때를 잘 포착하고 이를 발견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보자. 지역 도서관을 방문한다. 국립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무료 강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또한 공동체와 더 연결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확인해보자. 칸 아카데미, 유데미, 코세라, 오픈컬처, 유튜브 등. 성찰이나 일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당신만의 목적의식을 키운다. 행동이 영감의 원동력이 될 때가 많다. 만약 당신이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단지 명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누군가가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니 해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시도하지는 말자. 나는 이것을 힘들게 배웠다. 당신이 해야겠다고 결정한 활동에서 진정한 열정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외의 일은 모두 거절하자. 그러면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지역 초등학교에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줄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진 어떤 기술이든 넓게 생각해보면 아주 많을 것이다.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자.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서핑부터 우유짜기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콘서트나 사회적 영향을 위한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게 꼭 맞는 일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 함께하는 삶과 놀이.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이 사는 곳과 이웃들을 떠올려 보자. 무엇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는 곳에 더 마음을 붙이고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을까? 동네를 둘러보고 어떻게 동네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마치 동네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돌보자. 하루에 쓰레기를 3개씩 줍는다거나 꽃을 심고 낙서를 지우고 벽화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글귀를 써보자. 파머스 마켓을 찾아보거나 공동 텃밭을 지원하자. 만약 시간 여유나 원예 재능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해보자.
동네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싶다면 기존의 어떤 공동체 집단 혹은 상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좋다. 만약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오자. 식물을 사거나 식물을 선물한다.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식물을 돌본다. 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 도로, 테라스 같은 공동 녹지를 가꾸어 보자. 녹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만약 비어 있거나 쓰레기로 가득 찬 공터가 있다면 이웃들이나 지역 사업체들과 함께 청소하고 그곳에 꽃이나 식물을 심는다. 동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무와 풀이 어떻게 동네 안전을 강화시키는지 알려준다. 다른 지역의 부모들과 함께 부모, 자녀, 사회봉사단을 시작해보자. 이를 경험해본 엄마로서 한마디 하자면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장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간식이나 물을 나누어 주자. 만약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반드시 전한다. 그녀가 오늘 만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유일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사람이 아파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본다.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이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의 패턴을 살펴보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걸어가 보자. 동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회사나 가게로 갈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간다. 동네를 탐험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도서관이나 놀이터, 강아지공원, 카페를 방문해보자. 동네 최고의 피자나 커피, 팬케이크 등을 검색해보고 흥미를 끄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자. 이것을 오후의 작은 모험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아이나 친구와 함께 떠나본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꼭 대화를 나눈다. 만약 반려금붕어를 키우고 있다면 적당한 크기의 어항에 넣어주자. 그리고 금붕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편히 잠들 염 스누피야. 건강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한 사람이 이상을 위해 일어설 때마다 혹은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할 때마다 혹은 불의에 맞서 싸울 때마다 그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의 잔물결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백만의 다른 힘과 용기의 중심에서 파생된 물결들이 모여 가장 강력한 탄압과 저항의 벽마저 허물 수 있는 조류가 형성된다. 로버트 케네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떠올려보자. 나는 흔히 들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이 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10단계 피트니스 계획이나 2주 식단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건강은 이러한 빠른 해결책이나 단편적인 방법의 범위 밖에 있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자 켈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임상 사례를 기억하고 건강의 숨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의료 서비스에 더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길 바란다. 완전한 건강은 의료 서비스만으로 이룰 수 없다. 만약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건강을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흰 토끼를 보살폈던 다정한 연구자 무리나 레비스크를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건강은 단지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건강은 신체 건강으로만 얻을 수 없으며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건강은 인간관계, 일, 교육, 목적의식, 주거, 동네 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과 공정함에 관한 것이다. 건강은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 형제자매에게 전화를 걸 때, 친구들과 볼링을 칠 때도 존재한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나 소파에서 책을 읽을 때, 화단에 튤립을 심을 때도 우리와 함께한다. 또한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아이의 복지를 생각할 때도 존재한다. 혹은 옆 사람을 도와줄 때도 함께한다. 건강은 친절과 사랑, 존중, 안전이 주는 안락함에서 발견된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의 수많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가 우리의 한 부분으로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 사회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제 제1장에서 소개한 건강의 숨은 요인들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에 가깝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매 순간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떠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영향력은 반향을 불러 일으킨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 배우자나 아이에게 하는 포옹이 그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쾌한 대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웃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로 그녀는 출근길에 들린 커피숍 직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느냐, 비하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가 야간 수업을 들을지 퇴근 후 TV 앞에서 쉴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녀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날 저녁 그녀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밤에 얼마나 숙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숙면도 역시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사소한 선택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해로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서적 행복을 키우거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정서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하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우리는 건강을 비축할 수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나비 효과와 비슷하다. 가장 작은 행동 변화도 훨씬 더 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승수 효과에 여파다. 친근하게 건네는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준다. 매일 사소해 보이는 선택과 경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 의사로서 신체와 정신 건강은 사회적 조건, 숨은 요인들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즉에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서적 행복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선택들은 많은 질병의 발병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 결과들이 독성 스트레스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염증을 증가시키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키며 후성 유전을 변형시켜 심장마비와 뇌졸중, 감염, 암, 당뇨, 정신질환, 골다공증, 자가면역장애, 조기 사망의 위험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가 많을수록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건강해진다. 건강의 본질적 요소는 비록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는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민감성뿐만이 아니다. 만약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농구를 하거나 우리 동네에 더 많은 공원과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 투표하거나 내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함으로써 완충제를 만든다.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집단 건강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역할 모델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서적 건강은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형성된다. 우리가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영리한 두뇌가 우리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 희망을 본다. 한 소년이 놀이터에서 넘어진 다른 소년을 도와줄 때 희망을 본다. 한 젊은 여성이 방과후 심화학습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희망을 본다. 한 무리의 10대 청소년들이 국가정치에 참여할 때 희망을 본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희롱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을 때 희망을 본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도 희망을 본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바란다. 대다수의 한 명으로서 우리는 누군가가 대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며 편하게 살 수는 없다. 건강한 삶은 의사의 진료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위해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틴 루서킹은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자신을 더 잘 보호하고 우리의 행복을 보살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려움의 소용돌이를 몰아낼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공정함과 친절함,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바란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다.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인생에서 목적의식과 기쁨, 의미를 찾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매일의 결정은 인간의 가치와 연대감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동할 기회다. 세계적인 움직임은 건강의 숨은 요인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다. 친절과 사랑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풍족한 차원이다. 나의 새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파급 효과에서 한 가지, 사랑의 중요성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다정함의 과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